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이 1월 16일이고요. 어제자 1월 15일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됐습니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거의 연말정산의 구할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클릭 같이 하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해부터 포함된 것들, 아직도 포함되지 않은 것들 일목요연하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고 나서는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탭,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탭, 이렇게 나누어져서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왼쪽의 탭을 활용을 할 거고요. 지금 동시간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실 때에는 원활이 아닌 다른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자, 우리는 바로 가기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면 개인정보 넣고 나서 공동인증서 혹은 민간의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왼쪽 공동인증서가 우리가 원래 이용하고 있던 공인인증서잖아요. 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그리고 민간의 공인인증서, 즉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손택스를 통해서는 구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메인 화면에 안내사항 나와 있는 것 한번 꼭 읽어주시고요. 자, 먼저 차근차근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건 귀속연도, 그리고 해당되는 월인데요. 귀속연도는 작년 2020년도에 돼 있는 것 확인해 주시고, 이 해당되는 월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 일을 시작한 게 1월일 수도 있고 1월이 아닌 7월, 8월 다른 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로를 한 달에만 체크를 한 상태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가령 1월부터 일을 했다면 이 전체 체크되어 있는 것을 건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전체 월을 일단 해제를 해준 다음에 내가 일한 근로 달에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가령 저는 7월부터 일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7, 8, 9, 10, 11, 12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다른 자료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전체 1년 다의 자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각 항목을 체크,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건강보험 클릭, 국민연금 클릭, 보험료 클릭. 해당 내용 밑에 내가 지출한 금액이 총합으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해당 탭을 클릭하면, 가령 제가 신용카드 탭을 클릭을 하면 이 밑에 신용카드 기본 내역이라고 해서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에 소비한 지출 내역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내역을 보고 와, 진짜 많이 썼다. 여기에서 끝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계부를 작성한 내역들 혹은 카드 명세서 내역들을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이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와 동일한지 체크를 반드시 한번 해봐 주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1월 17일 일요일,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의료비 내역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의료비라고 해서 해당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의료비 기본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역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역들과 동일한지, 혹시 누락이 된 것이 없는지를 쭉 한번 확인한 다음에 혹시 누락이 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1월 17일 일요일까지 다시 한번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의료비 중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라고 메뉴가 따로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이 메뉴를 통해서 저 이런 의료비 누락됐습니다 라고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1월 1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나는 이상이 없어, 다 똑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면 자료를 내려받으면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요일 자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다 확인하셨죠? 여기에서 한 번에 내려받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내가 내려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내역들 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밑에 내려받기 클릭을 해주시면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메뉴가 따로 나옵니다. 이 PDF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에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이날부터 이날까지 연말정산 처리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공지가 내려오면 그 기간 안에 회사 내에 있는 연말정산 전산 시스템에 첨부 파일로 이 PDF를 넣고 내 개인정보 확인하고 기본 공제사항들 다시 한번 빠짐없이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 연말정산이 끝이 나는 겁니다. 희애님, 근데 저는 내역별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의료비를 체크한 다음에 의료비 기본 내역이라고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고 옆에 있는 PDF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럴 때에는 의료비에 대한 자료만 PDF로 소팅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4개 더 늘어났습니다. 더 편해진 건데요. 공공임대주택 월세,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 등록을 한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기부금, 이 4가지의 내역들은 여러분들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안경 구입비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로 증빙을 해야만 했는데 이번에는 카드 결제를 하고 현금 영수증 처리를 했다면 바로 등록이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더 편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내역들 대표적인 것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취약 전의 아동비의 학원비, 장애인의 보장구, 보청기 구입비, 민간주택 월세 이런 내역들은 아직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바로 등록이 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따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는 건 이제 진짜 연말정산 시즌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가지의 내역도 빠짐없이 보기 위해서는 진짜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간소화 서비스 확인하고 신고 누락된 것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